도쿠가 지금 현재 주급 5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년까지예요. 다음 시즌에 재계약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죠. 재계약을 할 때 도쿠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 세메뇨 드림일기. 참고로 세메뇨는 주급이 15만 파운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본인의 포지션 경쟁자인 마르무시 드림일기. 마르무시는 29만 5천 파운드예요. 같은 윙포워드이기 때문에 이제 세메뇨를 기준으로 도쿠 측에서 에이전시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협상 카드로. 따라서 도쿠는 물론 이제 세메뇨만큼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은 세메뇨보다 기회 창출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소 15만 파운드를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쿠는 5만 파운드를 받으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 요거 어느 정도 생각해서 15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약간 양심 없게 도쿠 에이전시 측에서 지금 현재 포지션 경쟁자는 마르무시니까 팩트죠. 왜냐면은 그 마르무시는 레프트 윙 포워드로 분류가 되는 선수이기도 하고 펩도 실제로 왼쪽에서도 기용을 하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홀란드가 골을 많이 넣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이제 홀란드 백업으로 혹은 이제 홀란드 대신해서 선발로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홀란드가 정상이고 골을 여전히 잘 넣고 있는 상태이다라면은 마르무시 못 나오죠. 요쪽밖에 없어요. 나올 때가 왼쪽 윙포워드요. 따라서 도쿠의 포지션 경쟁자는 사실 세메뇨가 아니고 마르무시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마르무시는 레프트 윙포워드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도쿠보다 마르무시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었죠. 그때 당시 펩은요. 이래서 세메뇨는 뭔 세메뇨야. 마르무시 내 경쟁자 마르무시잖아. 근데 마르무시가 잘해 내가 잘해 라고 하면서 약간 양심 없게 일단은 지르고 보자 라는 생각에서 30만 파운드를 일단은 불러볼 수도 있다. 왜? 지금까지 5만 파운드로 버텨왔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줄 맨시티는 아니겠고 적정한 연봉을 책정해서 이제 제안을 하긴 하겠지만은 일단 최소 15만 파운드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5만 파운드에서 20만 파운드 정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있죠. 걸림돌이 있죠. 누구? 티자니. 티자니. 백업이죠. 백업 플레이어인데 23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딱 단계별로 설정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도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메뇨급이냐, 티자니급이냐, 마르무시급이냐. 근데 마르무시급까지는 솔직히 바라면 이건 너무 양심 없는 거고. 그러면 티자니에서 세메뇨급으로 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약간 독한 마음을 먹으면은 티자니보다는 많이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그 도쿠 에이전시는 도쿠 친척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족회사. 1인 회사야. 다른 선수도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협상을 막 전문적으로 막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제안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약간 무지성으로 제안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족 경영 회사들이 보통은 그러잖아. 아빠가 에이전트라던가 아니면은 형이 에이전트일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런 무지성일 때가 많잖아. 에이전시가 가족일 때. 근데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 도쿠 에이전시가 가족이니까. 친척일지라도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한 최소 티자니급까지도 요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쿠는 또 이제 그중 한 20만 파운드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른 팀 기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맨시티 선수단 내에서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상위 티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20만 파운드 정도는 질러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티자니 탓이야. 근데 세메뇨는 연봉 책정이 잘 됐죠. 잘 된 상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서 31년인가까지일 거예요. 아마 31년, 32년까지인가 이제 그때까지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세메뇨 연봉은 적절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당연하게도 이제 골로 설명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아마도 이거는 뇌피셜이긴 합니다만은 받고 있는 주급만큼의 보너스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골을 넣는 만큼 돈을 더 줄게. 그러니까 성과급 느낌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도쿠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수고 경기력으로 설명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기본 주급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자니급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도쿠한테 20만 파운드 주는 거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다른 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 진짜 작은 돈이 아니야. 근데 기준이 티자니라서 그런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기준점이. 왜냐면은 티자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업 플레이어잖아. 앞으로 이런 문제는요 계속 생길 거예요. 티자니
마르무시 죽음 문제로 인해서 지금 뭐 로드리 상황도 이제 뭐 마르무시 티자니의 뭐 빗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쿠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이제 티자니가 될 테고 그리고 가장 높게 부를 수 있는 그 상한선이 마르무시일 거고요. 그리고 최소 세메뇨가 될 거예요. 근데 세메뇨보다는 많이 오고 가겠지 당연히 15만 파운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시즌에 그바르디올도 재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28년 만료예요. 물론 이제 이 선수도 지금 장기 부상을 당한 상태라서 돌아왔을 때 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바르디올도 다음 시즌 돌아와서 원래 폼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연봉 상향이 당연히 되어야만 하겠죠. 그바르디올이 지금 20만 파운드로 받고 있는 수준인데 게히가 지금 현재 제 기억에는 25만 파운드로 받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내가 볼 때는 딱 그 상한선이야.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게히는 지금 전성기 나이대의 선수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고 홈그로운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보다 높게 줄 수 없다라는 이제 상한선을 딱 그어놓은 게 아닐까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바르디올은 25만 파운드 이상은 부르진 못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홈그로운 선수는 아니니까. 물론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그바르디올도 어지간하면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적지 않아서 동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역시나 티자니입니다. 티자니 23만 파운드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바르디올은 풀백도 가능한 선수이고 풀백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득점력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선수죠. 제가 볼 때는 티자니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에 증명했죠. 그런 거는요. 그리고 센터백으로도 가능한 선수이고 전술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선수예요. 차세대 스톤스 롤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한 명만 꼽아라 라고 하면은 그바르디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선수는 또 이제 그 공격수로도 이제 주로 뛰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아오면서 자라왔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공격 상황에서의 포지셔닝 이해도가 매우 높은 선수이거든요. 그리고 펩도 현재까지 이제 센터백으로 기용을 했을 때 펩도 현재까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기용을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래서 이 선수에게 지금 주는 돈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활용도가 매우 높은 선수이니까. 근데 인상을 해준다라면은 25만 파운드 이상은 줄 수 없다 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기준이 티자니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재계약하는 선수들은 대부분이 23만 파운드 동결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잘한다 주전급이다 싶은 선수들은요. 수비수들 기준에서. 근데 공격수들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이것도 되게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28년 만료되는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가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 현재 고점을 뽑아내고 있는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사실 우리가 미드필더로 영입했지만은 윙포드도 되는 선수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라이트백으로 펩이 기용을 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폼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시즌에 재계약해야 됩니다. 누네스도요. 자, 지금 현재 13만 파운드로 받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고 대체불가급의 선수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 선수는 지금 현재 풀백이긴 하지만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주급이 13만 파운드입니다. 20만 파운드 가야죠. 당연하게도 마테우스 누네스는 이번 시즌에 이제 좋은 활약을 해줬었던 것을 토대로 이 자료를 토대로 에이전트가 또 멘데스이기 때문에 멘데스가 또 엄청나게 상향된 연봉을 맨시티 측에게 전달하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20만 파운드 언더는 절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티자니가 23만 파운드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누구나가 어떤 선수들이건 다 기준점이 티자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성기 나이대의 선수죠. 27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쩌면은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5년 연장을 한다 치면은 이 선수는 맨시티에서 마지막 계약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한 번 더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 제 생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장 높은 연봉을 누네스가 받을 수 있는 연봉들 중에 가장 높은 연봉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기준점이 당연하게도 티자니가 될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3만 파운드. 그럼 결국에는 그거예요. 도쿠, 누네스, 그바르디올 이 선수들 그냥 티자니 앞에 세워놓고 그냥 앞으로 나란히 그냥 하고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엉망진창이잖아. 이러니까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 뭐겠어? 우리의 그 기형적인 지금 잘못된 주급 체계를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 일부 분들은 이게 뭔 얼토당토 않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밖에 없어. 세메뇨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티자니가 아니고 15만 파운드 세메뇨를 기준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를 시킬 수 있을 유일한 방법. 다른 팀에 팔아야죠.
티자니를 다른 팀으로 내보내면요 정말 자연스럽게 15만 파운드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세메뇨보다 잘하냐 세메뇨보다 못하냐 거의 이제 문지기급으로 15만 파운드를 기준으로 이제 선수의 가치에 맞는 연봉을 책정할 수가 있게 될 테니까요. 이 세메뇨 연봉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나쁘진 않아요. 15만 파운드가. 근데 지금 문제는 누가 봐도 이건 지금 기준은 티자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이전시 측에서 어떤 에이전트이던지 간에 멘데스 같은 초대형 에이전시나 아니면은 뭐 도쿠처럼 가족 경영 에이전시나 어쨌든지 간에 모두가 기준은 티자니로 놓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불보듯 뻔한 자명한 일이라 가지고 정상화를 티자니가 이 팀에 있는 한 정상화시키기는 매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무시를 기준으로 놓기에는 사실 저건 너무 터무니없잖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수치를 아득히 넘어선 금액대라 가지고 마르무시 29만 5천 파운드는요. 그만큼 굉장히 파괴적인 수치라 가지고 저기까지는 내 생각에는 도쿠도 엄두를 못 낼 것 같아. 도쿠 친척들도 양심이 없어도 저만큼은 부르지 못할 것 같아. 근데 티자니 정도까지는 불러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티자니는 있잖아.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게히는 센터백이긴 하지만은 홈그로운이잖아. 그리고 그게 있죠. 라이올라, 돈미세, 돈나룸마, 돈미세 그 오명을 그렇게 많이 듣고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맨시티로 이적하기 전까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주급이 25만 파운드예요. 뭐 물론 골키퍼이긴 하지만은 에이전트가 라이올라인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올라의 사촌이긴 하지만은 근데 티자니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인데 23만 파운드로 뛰고 있다.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급 체계를 망가뜨리는 원흉 티자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결정해야 돼요. 지금 셰르키 18만 파운드, 세메뇨 15만 파운드 얼마나 좋아. 뭐 셰르키 18만 파운드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선수는 프랑스 선수예요. 프랑스 선수들은 일단은 기본빵은 해주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스타성은 일단은 깔고 가기 때문에 솔직히 프랑스 선수들은 연봉을 어느 정도 줘도 솔직히 상관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긴 하거든요. 그게 정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메뇨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3위 이 세메뇨 선수에게 15만 파운드를 주고 있다. 기준이 되기 너무 좋지. 세메뇨와 셰르키 이 사이 어딘가로 연봉 책정하기 너무 좋죠. 다른 선수들 재계약할 때도. 근데 여기에 티자니가 가버리면 이 선수들은 보이지도 않지. 이게 티자니 딜레마야 도쿠 딜레마야. 재계약 딜레마로 뽑아야 돼 아니면은 이거 티자니 딜레마로 뽑아야 돼.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티자니 딜레마로 잡아야 되겠다. 그지? 덕배가 나중에 한 40만 파운드까지 갔죠. 지금 로드리가 그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티자니 이적이 잘못된 이유 오케이. 티자니 영입은 다고다. 요거 진짜 잘못된 거야. 티자니 연봉은 진짜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30년까지예요. 중요한 30년까지야. 치키가 본인 생일 때까지, 그러니까 60세 생일 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고집을 부려서 8월까지 있었죠. 치키가요. 그리고 티자니는 6월 달에 영입이 된 선수이고요. 이래서 이거는 아마도 비아나 혼자서 티자니를 영입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치키랑 어느 정도 상의, 논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영입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세메뇨랑 주급 15만 파운드 계약을 체결한 지금 비아나의 역량을 보면은 제 생각에 티자니 23만 파운드를 비아나 혼자서 이렇게 책정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메뇨 계약 상황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치키 똥도 묻어있는 게 아닐까. 물론 치키만의 똥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치키의 똥도 좀 묻어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티자니 계약에 치키 냄새가 계속 나. 치키 똥내가 자꾸 나. 이상하게 익숙한 냄새가 나.